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이런 세부적인 소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나이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지표 호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1.6%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1.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AMD가 4% 상승했고, 브로드컴과 ASML이 모두 3%대 상승했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3.4%로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들도 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4.3% 상승했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5% 상승, 썬런이 4% 상승, 퍼스트 솔라가 3.5% 상승했습니다. 모더나도 4.4% 상승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 상승, 언더아머가 나이키 강세에 힘입어서 5.2% 상승했고,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가 5.3% 상승,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4%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파워 8% 상승했습니다. 나이키가 12% 급등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아이비들 측에서는 일제히 어제 실적을 이후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은 일단 EPS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85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64센트였습니다. 지금 직영 판매와 디지털 판매 확대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요.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실해서 브랜드 파워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제프리스, 도이치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일제히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니발이 4.7% 상승했는데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EPS가 마이너스 85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88센트였습니다. 그리고 탑승률은 계속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3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개선됐는데 전월에는 101.4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101.2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반등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경기 침체 없고 미국 경제는 성장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까지 하락한 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매우 더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0년대에 초저금리 환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자산운용에서는 주식시장 장기 투자는 적절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완만하면은 증시는 곧 저점에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년 수익률은 약 11%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전문가님께서는 관망 의견을 유지하고 있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선 나이키, 카니발,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좋은 내용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참으로 확 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선 나이키부터 보자면 이게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가 아니라 또 중국하고도 많이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브랜드 파워 입증하고 있고 직영 판매, 디지털 판매가 확대되다 보니까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사업도 결국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나이키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이비들도 일제히 그런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나이키의 급등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어제 반영이 됐죠. 화성 그렇죠. 엔터프라이즈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볼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데 막상 중국 얘기 어저께 보면 막 확진자 폭증하고 막 병상 부족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이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코로나에 집중해야 될지 어떻게 의견하세요? 이게 나이키는 이제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미리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좋은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번 주, 저저번 주도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확진자, 이제 방역이 완화하면 네. 확진자가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풀었을 때는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그러면은 급증을 하면은 다시 어느 정도는 방역을 또 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완화하고 조이는 게 당분간은 조금 몇 달 동안은 풀었다 조였다를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중국 빼고는 거의 다 이런 거를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과정이다. 제가 너무 또 단기적으로 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봐야 될 게 이제 카니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이제 카니발 뭐 항공, 호텔, 숙박 이건 다 이제 묶어서 이제 놀자주로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은 혼조라서 그러니까 숙박 쪽에서는 좀 다 하락을 했었고 크루즈, 항공 뭐 이런 쪽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놀자주에 대한 접근 이제 좀 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쪽으로 관해서는 계속적으로는 뭐 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예. 결국에는 뭐 이제 코로나도 이제는 뭐 다 이제 끝나가는 것이고 네. 이제는 뭐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도 안 가지고 있는 맞아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카니발도 지금 예약률이나 탑승률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숙박이나 결국에는 여행주, 항공주들은 꾸준한 실적 개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는 네. 조금 빠졌을 때 사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뭐 계속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눌림목 전략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내용 중에서 뭐 반도체, 태양광, 제약바이오, 항공, 소매 막 다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다 올라가니까 어떤 거를 골라야겠다 모르겠다 싶은데 여기서 어떤 업종을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굳이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네. 시장도 향후에 이제 좀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에서 좀 네.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플랫폼 관련주들은 좀 당분간 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좀 낮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빅테크 주식들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주도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소비자들이 침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뭐 2대 정도 CPI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상당 부분 안정을 취하면서 소비자들이 일단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거를 좀 해석을 좀 더 세분화해서 파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2023년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듣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IB들 중에서는 최초로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연착륙할 것이고 경기 침체 없다고라고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뭐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소폭이나마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뭐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에는 뭐 금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살리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더 파보니까 좋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알리안츠 얘기 좀 보겠습니다. 내년에 4%대 정도의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목표가 2%인데 4%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고금리 수혜주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알리안츠 측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4%까지 떨어질 것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 하락폭은 굉장히 더딜 것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JP모건 측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단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결국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더딜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2010년대 초저금리는 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가 2%까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되돌리기
2%까지 되돌리는 게 계속적으로 뭐 더디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높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네네. 3% 정도로 목표치로 높이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네.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좀 높게 4%, 3% 후반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저금리 시대의 종결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록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지금이 저점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회복이 더디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잡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블랙록 측에서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낮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S&P 500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고요. 미국 전체 평균치, 기존의 평균치보다는 뭐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사도 된다. 그런 관점인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길게 보실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초반에 이제 관망 의견을 계속해서 이번 주 유지를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관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약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된 게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뭐 미국 증시 올랐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지금 시간에서 뭐 별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고 저는 뭐 미국 증시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오른다기보다는 이거 한꺼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해도 뭐 또다시 차익 매물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저는 사도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말자. 네네.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지나가고 이제 PC 하나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오늘 내일 결국엔 또 주말 리스크 좀 있으니까. 예. 저는 다음 주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걸어보는 측면에서 오늘 빠지면은 한번 선침에 조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추격 매수는 일단 하지 말자. 다음 주는 소폭적으로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사자고요. PC 지표 보고 움직이자, 먼저 움직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